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논정관, 정관장, 그리고 자평진전 4권이에요. 4권 5권이면 끝나는데요. 4권은 주로 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5권은 흉격과 잡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두 번째 정관격, 격으로서는 오늘 끝나지만 다음 또 정관격에 치운론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고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 정의는 한번 읽고 가야 되었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했어요. 그리고 3번, 4번이면 끝날 겁니다. 네. 정의. 관이 극신이라고 해서 정관도요, 극신, 일주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더불어서 칠살과는 유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내 수피제, 그에게 꼭 제압을 당하기는 한다. 그런데도 어째서 절대로 꺼리는가, 형충파해를 왜 꺼리는가, 정관격에서 왜 그런 거 하니 높이 존경하는 거, 존경하는 게 약시오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 아래와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귀하다. 어찌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인생, 사람이 살면서, 천지지간에서 살면서 어떻게 반드시 무교언이라고 해서 고쳐서 고치지 않고서 어떻게 자존질이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서라.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정. 이게 교정이죠. 교도소 할 때. 그래 교정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귀극천자, 귀함이 지극히 천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별도의 따로 또 천조가 있다. 하늘의 할아버지, 하늘의 아들이 있으면 하늘의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 임지,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으니 정관자는 분, 소당전 이렇게 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다는 게 아니라 존귀함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국 유군, 나라에는 인군이 있고요. 제가 유친, 이건 진짜 친할 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친자예요.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니 형충파해라는 것은, 저 형충파해 꺼린다고 그랬잖아요. 형충파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하범상, 아래 것이 위 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니 오호 가호라고 해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번과 2번은 했습니다. 문영식까지 해서 여기 김장원의 명까지 했고요. 3번. 그러나라고 해서 또 상관이요. 상관이 있더라도, 그 관성을 깨는 상관이 있더라도 폐인, 인성이 있으면 상관을 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능하다. 또 혼살이라도 귀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 그 깨끗한 걸 취하면 될 것이다. 살이 섞여 있더라도. 그러면 뭐예요? 합살유관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살이 합해지고 관이 남는 경우 이런 건 살과 섞였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참국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뭘까요? 결국은 이것은 상관이 있더라도 폐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건 상관이 많습니다. 인해, 묘미 해서 모기체예요. 상관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결국은 미토 속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어요. 잡기 정관격이 되죠. 그러나 이 정관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목이 깨는데 다행인 것은 이 인수가 있어서, 양옆에 인수가 있어서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흐르면 좋다. 목체 금토용조죠. 이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미월에 태어났으면 화운을 거쳐서 목운을 거쳐서 수운 금운으로 가면 이 창국이라는 사람이 운이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국이 되는지 모르죠. 미중 기토 관이 투출해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질은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 양신해지, 신금,
이거 금운이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요? 미월에 태어나서 깎으러 가야 되니까 화운 거쳐서 목운 거쳐서 예. 그래갖고 수운 거쳐서 금운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냥 신금이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상관을 만났어도요 패인이 됐다. 그러나 저러나 저 용신 힘이 있습니까 이거? 예, 없습니다. 신금에. 기토 역시도 예, 힘이 없고요. 영 뭐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사주 한번 봅시다. 선창국이에요. 틀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운이 좋은 대운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옛날에는요 직업이 넷이에요. 네 가지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백 그걸 음서제라고 그러죠. 예, 음서제입니다. 아버지의 뒷그늘이 있어야 참국을 하든 뭐를 하든 하죠. 이 사주 이거 수운도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죠. 천간으로 들어오면요 이 병정화 저거 신금 끕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상관격은 맞습니다. 이 정관이 투출해서 했지만 상관이 엄청 강해서 목체니까요. 그리고 저 인성을 쓴다고 하지만 인성을 도와주는 운이 천간으로도 별로 들어오지 않죠. 이 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토대운은요. 무진대운은 괜찮겠네요. 무토가 빨갛게 되어 있지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묘병인 운이 아주 안 좋죠. 금을 끄니까요. 안 좋습니다. 이 참정의 명이에요. 이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봅시다. 이건 금이 채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지금, 이거 7살이에요. 근데 이게 누이 동생이 나를 공격하는 이 살을 얽어맸다라는 거예요. 잡고 있다. 기반이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요. 을경합금을 해서 오히려 금이 더 강해지는 거죠.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을경합해서 누이 동생이 남북한 매제를 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금기운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지금 가병유관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관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가 불용이에요. 그럼 뭐예요? 목수용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수운은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수운 지나고 나면요 신유술이니까 수운 지나면 목운이 오니까 그래도 괜찮겠네요. 이 사주는 앞에 사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간목이요 관을 쓰겠다라는 거, 야 유관, 가병유관, 이 관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관은 쓸 수가 없습니다. 금이 채니까요. 화목용조인데요. 화가 없으니까 목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은 그냥 플러스 한신 정도 될까요? 경금이 혼잡됐는데 이 7살이에요. 을이 합지. 누이 동생이 가서 합하는 바람에 합살유관이 됐다. 이것이 잡살이 되었는데 취청, 깨끗한 걸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운이 살림명조입니다. 이 사주는요. 금이 5.6이에요. 금체 화목용조에서요. 화가 부재불해서 목이 용신이고요. 수가 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정인가요? 이 참정명을 볼게요. 그래도 이 사주는, 이 참정명은요, 대운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선창국명보다 훨씬 낫죠? 여기 있네요. 수원으로부터 흐르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은 좋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게 흐르네요. 자, 오늘 마지막일 겁니다. 네 번째요. 자, 지어. 자, 여기에 이르러서 라고 해서 관격에요. 상관이 투출하고 용인, 인성을 쓰겠다라면요. 이건 재성을 만나면 꺼려요. 그 이유가 상관생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상관생제가 아니죠. 재성을 보면 이 인수를 극을 하죠. 인수가 극이 되면 상관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쟤는 능이 거인, 인수를 제거하는데, 미능 생관,
관을 생하지를 않고 인수를 극한다는 거예요. 적이 그러면서 호상,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재성을 받는데도 반대로 대기자는 어때서인가라고 해서 범태분명을 뭐죠? 예를 들었네요. 자, 봅시다. 자, 이 사주예요. 예, 이건 목이 정관격이죠. 예, 정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인성력이 있고요. 그러면 이 재성이 인성과 합을 했죠. 예, 합을 했어요. 극을 게 아니라 합을 하는 바람에 이게 목화기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목화를 쓰겠다는 거죠. 예, 목화기격이니까요. 목체 수목화를 쓰는데 목을 가운데 두고 수목화를 쓰는데 이 목화를 쓰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음년생이라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있죠. 그럼 이게 오히려 수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 인사형 뭘 해서 이거 형합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지에서요 사축이라고 해서 이게 금극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금에서 상관이다. 자, 이 사축이 이게 합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금이 빠진 사축은요, 바로 붙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인목이 가운데 있는데 이게 금으로 상관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정해지다. 병화 정화가 금을 극해서 해지한다. 아이 천만에요. 투임 임수가 투출하니 어찌 합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재성을 꺼린다라는 거예요. 왜? 인성을 극하니까요. 오히려 굳이 알지 못합니다. 병정이 한꺼번에 투출해갖고 하나는 정임합을 했으니까 이 하나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와 임수가 합해서 뭐예요? 정임 한목하니 재성을 제거했다. 이거 재성이 하나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소위 병화는 상관을 제함으로써 이 병화가 사축 금국을 된 걸 제한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저 심여점 선생은 저 금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청하다. 관이 청하다. 그러면서 무정이 오히려 유정하게 됐다. 차는 바로 좋아지며다. 조화롭게 묘함이 있다. 변환무궁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칭찬을 대단히 하십니다. 어찌 불귀 어찌 귀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라고 해서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참, 저는 인정 못하죠. 격위주로 참 이 사주를 보면요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수운으로 흐르죠. 그리고 이 금운은요 이 사람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 목이 목화기격인데요 반대되는 이 금운이 들어오면요 이 사주는 그냥 깨져버려요. 쇠자충왕 왕자 발끈한다라는 소리죠. 발끈하죠. 성질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 신유대우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만약 지지에서 형충이 일어나면 회합해서 가해 풀어질 수 있고요. 이미 이런 소리는 전편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냐. 풀필재술 다시 논할 필요도 없다. 이후에 모든 격도 부담급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지지에서 형충이 일어나면 회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정관격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음 강의입니다. 정관격 치운론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